예, 시간이 되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총동창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승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할 때마다 지난 6월 달에 아마 만나 뵙고 아마 5개월 만에 만나 뵙는 것 같습니다. 7월 달에는 이제 무더위 때문에 한 달 쉬었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만나 뵙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아침에 간단한 김밥이라도 제공을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코로나 상황이라서 계속 뭐 이렇게 먹는 것은 제공하지 못하고 그냥 생수 하나 제공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기범 총동창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시간 전략상 인사 말씀을 그냥 안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예. 다음은 그 강사 소개가 좀 있겠습니다. 인사 말씀 좀 해가지고 우리 그 총동창회 학습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인규 전 KBS 사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새벽에 이른 시간에 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뭐 이희범 회장님도 나오셨지만 이희범 회장님이 강력하게 추진하시는 한 달에 2번씩 하는 이런 아침 주찬 세미나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목요일날 주찬 포럼이 있고 네 번째 수요일날 수요 특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수요 특강을 오늘 나오면서 보니까 지난 6월달에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가 6월달부터 5달 만에 문을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뭐 큰 변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렵지만 풀려나가고 있는 우리 이희범 총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연사로 나오시는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님은 아마 이 법조계에서 혁신 아이콘이다 이렇게 그릴 정도로 어떻게 큰 법조계에 계시면서도 이렇게 IT에 굉장히 정통한 능력을 가셔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디지털 혁신 시대의 생존 대책이다 이런 주제로 하시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실 만한 것은 스마트폰의 활용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도록 하신다고 하니까 아마 관심 있는 모아주겠습니다. 이런 시간에 와주신 강민구 연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35회 강민구 판사입니다. 아침 새벽부터 우리 선배님들이 이렇게 대거 저의 모자란 강연을 청취하기 위해서 오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디지털 혁신 시대 필수 생존 비책이라고 이래 해놓으니까 제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한테도 제가 이런 강의를 일전에 했었는데, 야, 민구야, 저거를 모르면 그러면 우리가 생존을 안 한다는 공간 협박 아니냐? 그래, 필수 생존 대책이라는 말이 너무 거시기하다 그래서 그래야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물가로 데려가는데 물 떠먹는 거는 너희들이 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웃으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가장법을 써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 평생 33년 88년도에 법관이 돼서 군대부터 따지면 85년이지만 제 가슴에 불타고 있는 듀티 오너 컨트리, 이게 미국 육사 학교에 가면 미국 웨스트 포인트의 교훈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도 이 사진은 안 나오는데 제 친구가 2년 전에 웨스트 포인트 갔다가 제 생각이 나서 네 살아온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이거를 사진을 줬길래 제가 여기 한번 넣어봤습니다. 공직자는 군인은 막론하고 누구라도 의무와 명예와 조국에 대한 헌신이 기본이 돼야 된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인생 공직자의 자세이기도 하고, 요 밑에 있는 Home of the Free, Because of the Brave, 이건 뭔가 하면 19년도에
제 딸 여식이 미국의 로스쿨 수료식을 하는데 그거를 빙자해서 미국 서부에 친척들하고 여행을 하다가 옐로스톤 서편 게이트 20km 전방에 레스토랑에 들렀는데 레스토랑에 이 액자가 크게 액자가 돼서 물어보니까 그 레스토랑 창업자가 한국 전쟁에 참전한 베테랑이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거를 만들었다는데 미국이 자유의 자유의 그 홈인 것은 비코즈 오브 더 브레이브, 이거 더 브레이브가 형용사에 더가 붙어서 그 참전 군인, 전쟁 군인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자유의 나라라 하는 그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존중을 레스토랑 주인이 그렇게 걸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소방관, 경찰, 군인에 대한 어떤 제복을 입은 사람에 대한 존중감이 과연 이 미국인들의 저만큼 되는지 사실 그에 못 미치는 것을 여러분이 다 느끼고 있을 건데 우리가 그분들 때문에 이렇게 자유와 안전을 담보받고 있는데 의식 구조를 하루바퀴 바꿔야 된다는 걸 내가 서두에 말씀드리고 이건 뭔가 하면 누구라도 우리가 살면서 머릿속에 개를 2마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 편견, 선입견, 볼견자를 개견자로 제가 일시적으로 치환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깨부수는 것은 백문이불여일견, 그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면대면 이렇게 직접 만나서 보면 백문이불여일견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아마 가슴으로 아마 느낄 것입니다. 제가 오늘 특별한 또 인연이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만 가능한 인연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XT 시절에 33년 전에 XT가 제가 조립해서 군대 나와서 의정부 지원에 손지열 부장, 지금은 하늘에 가셨지만은 손지열 대법관님이 지방부장일 때 초임 배석인데 그때 제가 XT를 중고 승용차 한 대 값을 주고 조립했는데 그거에 비교하면 지금 갤럭시 S20 이상 되는 거는 1000배, 10,000배 이상의 슈퍼컴퓨터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폰 속에 다 들어갔죠. 그런데 지하철에서 보면 예전에는 이와 같이 신문을 펼치는 게 기본적인 풍속도인데 지금은 폰을 안 보면 하성인, 검성인 취급을 받고 있고 실제 폰을 안 보면서도 딴 사람한테 이상한 사람 대접받기가 싫어가 일부러 보는 것처럼 고개를 받고 이렇게 그래 계시는 노장 세대도 많이 있습니다.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폰 속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슬픈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나 해드립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면 스티브 잡스가 2007년도에 스마트폰을 지구에서 최초로 80억 대중에게 선물을 했는데 사실은 한국에 아이리브라는 회사가 지금 주인이 여러 차례 바뀌고 있습니다만은 그 회사에서 MP3 플레이어를 전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그 당시에 먹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아이리브 측에 가서 그 MP3 소형 요만한 MP3 음악 기계에다가 전화기를 넣어서 탑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마치 LG에서 프라다폰 찍기가 바빠서 스마트폰이 나와도 실무진들이 건의했지만은 그 당시 엔모 회장님이 식견이 짧았던지 야 프라다폰 찍기가 더 바쁜데 뭔 그런 소리 하느냐 해갖고 거절해서 6개월이 LG가 뒤늦어서 올 상반기에 눈물의 철수를 했죠. 스마트폰에서 그 6개월이 지금까지 따라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아이리브 회사에 전화기를 넣자는 아이디어가 거절이 되고 그 소문이 미국까지 건너가서 스티브 잡스가 자기 수하에 10,000명이 넘는 박사들이 있으니까 야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MP3 그 당시 아이리버를 뺏겼던 아이팟이 있었습니다.
아이팟이 나오고 나서 MP3 우리 아이리브가 거의 기울어졌죠. 아이팟에다가 전화기를 넣자라고 지시를 하니까 스티브 잡스한테 회장님 그거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 앵기 붙으니까 스티브 잡스가 호통을 치고 까라면 까! 할 수 있어 우리는. 그래갖고 비밀 프로젝트를 해갖고 아이팟에다가 PDA 폰을 우겨 넣은 게 스마트폰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위피 의무 탑재 때문에 상당히 억제해서 한국에 수입을 못하게 하다가 2009년 11월 달인가 세계에서 80몇 개국 순서로 그게 허용이 됐는데 순기능은 삼성 LG가 그 시간만큼 벌어서 뒤에서 개발할 수 있는 그거는 벌었지만은 차라리 제 생각에는 2007년도 글로벌로 풀릴 때 한국에 풀었더라면 일시적으로는 아이폰이 한국 시장을 먹었겠지만 삼성 LG가 더 빨리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했을 것인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하여튼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중국의 저가폰이 힘을 쓰지만 고가폰에서는 삼성 갤럭시 시리즈가 지금 전 세계 시장을 주름잡고 있죠. 하지만 일본은 한국 제품을 싫어해서 90% 이상이 아이폰이 일본에서 쓰고 있고 미국 시장은 60대 40으로 아이폰 60% 40%가 안드로이드고 전 세계 시장을 분석하면 70%가 안드로이드 계열이고 30%가 아이폰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아픈 역사가 있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이라는 것도 한국의 유학생들이 하버드 대학 교정에서 아이러브 스쿨하고 그 싸이월드를 가지고 노는 거를 주커버크 친구들이 그걸 보고 나서 신기하다. 그래갖고 그 두 가지 한국의 아이러브 스쿨하고 싸이월드 두 가지의 장점을 뺏긴 것이 바로 오늘의 페이스북입니다. 싸이월드는 도토리 팔아먹기에 급급했고 한글 속에서 한글 독자를 그냥 다 모은 거에 급급했죠. 영어와 글로벌할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오늘의 페이스북은 싸이월드가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한글이라는 글 속에 세국적으로 가라앉느냐 글로벌 영어로 진출하느냐가 그만큼 마케팅의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놓는 건데 기업하시는 분들은 그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스마트폰 속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기 개인의 호텔 한 동도 없이 가장 많은 호텔을 가진 에어비앤비가 있고 자기 택시가 한 대도 없지만 전 세계에 가장 많은 택시를 시스템으로 불리는 우버가 있습니다. 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딴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하면 80억 대중 중에 누군가는 그거를 만들어 놨고 500만 개 그 구글 플레이나 아이폰의 앱스토어에 가서 검색어만 넣으면 나옵니다. 제가 한때 몸을 상해서 한 15년 정도 108배를 건강의 도구로 했는데 108배라고 딱 치면 108배 할 수 있는 앱이 10개도 넘게 나옵니다. 뭐 기도하는 거를 찾으면 기도하는 앱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염주를 이렇게 굴릴 필요 없이 옆에다 놓고 1스트로크를 스님들은 6초 만에 하는데 저는 9초고 사모님들은 보통 15초에서 20초 간격 조절을 해서 시작해서 딱 놓으면 그 시간이 끝나면 종소리나 대나무 죽비 소리가 딱딱 소리가 나기 때문에 옆에 딴 사람이 있으면 무음으로 하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운동도 기도도 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 동영상은 오늘 시간이 짧아서 생략하고 나중에 시간이 나면 이 영상은 또 뭐 보기로 하고 지금부터 이거를 사실은 하나하나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 스마트폰을 미러링해서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HDMI 대응이 안 되는 빔 프로젝트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 제가 유튜버에 얼마 전에 아주 날 잡고 그냥 쫙 일필로 새벽에 혼자 영상을 만든 게 있으니까 그걸 일단은 틀어가면서 조금씩 옆에서 뭐 말을 더 하든가 하겠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일단 큰 차이는 없다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는 거는 제가 말로 하겠습니다. 글로벌 노트라는 게 있습니다. 글로벌 노트를 여러분들이 입력을 반드시 오늘 이 자리를 떠나면 검색을 해서 네이버 글로벌 아니고 글로벌 노트라는 겁니다. 글로벌 노트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제가 이거 말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기다 열기를 하면 설치해 놔서 열기를 합니다. 열기를 하면 이와 같이 이래 나오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속기사가 앞으로 제가 감히 단언하지만 3년 안에 집으로 다 가야 됩니다. 70년대 버스 차장이 어느 날 집으로 가고 고속버스 안내양이 어느 날 한꺼번에 없어졌죠. 속기사 앞으로 3년 안에 모조리 다 직업이 없어집니다. 새 노트 만들기에서 음성 녹음과 파일 업로드가 있는데 이거는 일종의 축지법이 아니라 축시법입니다. 시간을 줄이는데 1시간 반짜리 파일이 있으면 2분 만에 이게 다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음성 녹음 아이콘을 누르면 제가 말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성 녹음 마이크를 누를 수도 있고 파일을 불러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파일을 불러오는 것을 보여드리는 화면입니다. 음성의 종류를 선택하라 그럽니다. 일반 대화, 사람 숫자대로 저렇게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화 같으면 2명으로 하고 대화 같으면 뭐 3명, 4명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면 저렇게 해서 통화했는 거를 순식간에 통화 녹음이 있으면 파장을 저렇게 분석을 해서 자르르 해서 대화자 1, 대화자 2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점 3개를 누르면 음성 기록 다운로드 하는 게 나옵니다. 이 변환이 처음에는 넣다가 조금 있으면 이게 올라가는 게 큰 텀 점퍼식으로 확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제 변환이 다 됐죠. 변환이 다 되면 이제 음성 기록으로 이렇게 쭉 왔는데 이 자체를 여기서 복사하는 게 아니라 요 점 3개를 누르면 음성 기록 다운로드가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요 점 3개를 가지고 다운로드 한다는 것을 설명을 안 해줍니다. 요 점 3개를 눌러야지만 조금 있으면 다음 화면에 그게 나올 건데 조금 더 기다리면 이 설명이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전화, 대화 뭐 어떤 거라도 여기 나오죠. 음성 기록 다운로드 점 3개를 눌러서 나오는 음성 기록 다운로드 요거를 누르면 여 밑에 시간 기록은 필요 없기 때문에 클릭을 해제하고 네 요렇게 누르면 요렇게 밑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떤 숫자로 나오는데 이름을 자기가 임의대로 부여하면 됩니다. 그럼 벌써 저장이 됐고 그러고 나서 삼성의 내 파일에 가서 다운로드를 하면 이 전체가 텍스트로 다르르 나온다는 겁니다. 요 삼성에 가면 내 파일이 요 있는데 내 파일에 다운로드 요거를 누르면 조금 전에 저장했던 그 파일이 그 속에 다 남아 있다는 것을 제가 여기 바로 나오죠. 요걸 누르면 아까 앱 화면에 나오던 것이 딱 이렇게 해서
어떤 뷰어를 저는 주로 문서 뷰어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거를 복사해서 얼마든지 왔다 갔다 워드나 아래 한글에 하고 지금 오늘 제가 강연하는 것도 이게 녹음이 되면 강연록이 다 그냥 1분 만에 100장의 녹취록으로 바뀌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뉴월드에 살고 있는데 그걸 안 쓰면 바보 아닙니까? 네. 정말 저는 판사들한테 판결을 손가락으로 쓰지 말고 이제는 말로 쓰자고 외치고 또 외치는데 수십 년을 해로가 머리에서 손가락으로 갔기 때문에 입으로 그게 해로 변환이 안 됩니다.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키보드를 누르면 시도 나오고 소설도 나오는 사람이 입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사람의 습이 무섭기 때문에 말로 구술이 안 됩니다. 저는 육군사관학교에서 1500시간 3년간 일주일에 12시간씩 강의를 했고 법정에서 33년간 말로 살았고 창원법원장, 부산법원장, 법원도서관장, 기관장 4년을 하면서 말로 7,800쪽의 비망록을 남겼습니다. 7,800페이지. 그래 일주일마다 이메일로 그거를 공유를 했죠.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아마 지금 구글 렌즈가 나올 것 같은데 이 구글 렌즈는 아까는 말이 글이 되는 신세계를 보여줬지만 구글 렌즈는 뭔고 하면은 글을 말로 100%에 가깝게 뽑아내는 겁니다. 구글 렌즈. 지금 반드시 오늘 바로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 들으면서 설치해도 됩니다. 구글 렌즈가 있으면 꽃사진도 보고 와인 라벨도 보고 그런 것도 하지만 책을 보면서 독서 카드를 뽑을 때 저걸 사진 딱 갖다 대면 바로 카메라처럼 작동이 되는 게 구글 렌즈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구글 렌즈가 작동되는 걸 보여줍니다. 카메라로 저렇게 이제 딱 찍어요. 책을 찍으면 저렇게 딱 그 밑에 있는 요 단추를 누르면 됩니다. 조금 전에 있는 빨간 단추. 그러면 텍스트 복사를 하면은 이 전체 책이 텍스트 속에 싹 텍스트 복사 되고 애국어로 그 자리에서 트랜스레이션도 됩니다. 클립보드에 복사됐으면 그거를 자기의 카톡이나 자기의 어떤 메모장에다가 이 전체를 복사한 거 전체를 갖다 붙이면 저 한 면 전체를 여러분들이 손가락으로 타자를 치거나 비서를 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고생하든 누가 고생하든 반드시 누군가의 공력이 들어가는데 1초 만에 이 모든 것이 복사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인도 테니상에서는 요걸 누르면은 컴퓨터 속에 클립보드에 이게 들어가서 자기의 컴퓨터에 컨트롤 V만 하면 바로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기가 막힌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전에 이제 복사한 게 이렇게 내 메모장에 들어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책 한 페이지가 이렇게 그냥 오타가 거의 하나 아니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손가락을 힘들게 나이 든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터널 증후군 겪어가면서 손가락을 그렇게 혹사하면서 그래 인생을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옛날에는 책을 읽으면 독서 카드를 만들 때 그냥 그거를 타자를 치거나 만년필로 쓰거나 그래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 구글 렌즈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도 구글 렌즈고 이거는 구글 어시스턴트라고 뭔 말인가 하면
여러분 폰에 다 중간에 보면 밑에 그 네모난 홈 버튼이 있는데 홈 버튼을 2초간 누르면 오늘 날씨 어떤 세창호 예상 최고 기온은 10도,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이며 곳에 따라 구름이 끼겠습니다. 예, 현재 기온은 영하 1도이며 곳에 따라 구름이 끼겠습니다. 또 눌러갖고 오늘 일정 알려줘. 오늘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오전 8시에 서울대 조찬 강연 일정이 있습니다. 장용은 전화 걸어줘. 죄송하지만 누구에게 전화를 걸까요? 제 말이 똑발라야 됩니다. 장형원 전화. 인기 검색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는 제 말이 뭐가 좀 잘 안 돼서 그렇고, 이와 같이 홈 버튼을 누르면 개인 비서가 나오는데, 이런 개인 비서 종류는 클로바도 있고 네이버, 삼성의 픽스비도 있고, 구글 어시스턴트도 있고, 아마존의 알렉사도 있고, 뭐 애플의 시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써본 결과 이 폰에 탑재된 그 구글 어시스턴트하고 삼성 픽스비가 그나마 좋아 보입니다. 픽스비가 저한테도 있는데 여기 있네요. 오늘 일정 알려줘. 오늘 오전 8시 서울대 조찬 강연 일정이 있네요. 픽스비 오늘 날씨 말해봐. 오늘 마포구 도화동은 맑고 최저 기온은 영하 3도, 최고 기온은 10도에 이르겠어요. 미세먼지는 좀 있네요. 그러니까 차 운전하다가 요거 그냥 누구한테 전화 걸어. 그러면 전화도 걸고 오늘 약속이 뭐냐고 물어보면 말도 하고 알라딘의 지니 램프 같은 게 있는데 몰라서 못 쓰는 겁니다. 아니 근데 아까 빅스가 어디다는 거예요? 너무 악동하시는 것 같아요. 아, 빅스비는 이렇게 여기 보면은 지금 저게 연결이 안 돼서 그런데 요 화면에 있습니다. 빅스비 아이콘이. 예. 그걸 이제 앱으로 깔아야 되는 거예요? 깔리가 있습니다. 일단 뭐 조금 이따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찾아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말로 음성 입력하는 건데 말로 그러면 이 화면을 화면대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여기서 실제로 얼마나 잘 되는지 제가 에버노트에다가 저거하고 상관없이 말로 해보겠습니다. 제 말로 오늘은 서울대 총동창회에서 조찬 강연이 있는 날입니다. 빔 프로젝터와 연결이 원활하지 아니해서 독립적으로 이것을 해보고 있습니다. 말로 글이 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 됐는지 알라 그러면 토크펄이라는 TTS 프로그램이 있는데 신문기사나 글을 귀로 읽어주는 앱이 토크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넣고 지금 말한 것이 얼마나 잘 입력됐는지 여러분 앞에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했죠. 이거를 그걸로 토크프릭 하는 게 있는데 앱입니다. 여기 화면을 지금 못 보여줘서 그렇지만 그 토크프릭 앱에다가 이걸 넣고 조금 전에 말한 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은 서울대 총동창회에서 조찬 강연회에 있는 날입니다. 빔 프로젝터와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서 독립적으로 이것을 해보고 있습니다. 말로 글이 되는 일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 됐는지 알렴. 그러면 보컬이라는 TTS 프로그램이 있는데 신문기사나 글을 귀로 읽어주는 앱이 토크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넣고 지금 말한 것이 얼마나 잘 입력되었는지 여러분 앞에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제가 지금
아직도 경상도 톤이 조금 남아있는데 사투리와 상관없이 자기 말을 기계가 머신러닝을 계속 하기 때문에 저는 2014년 6월 6일부터 타자기하고 빠이빠이 하고 나서 지금까지 2014년 6월 6일 현충일 날 마산 저수에 등산을 갔다가 폭우가 갑자기 내리는데 유레카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데 메모지도 없고 볼펜도 없고 주변에 사람도 없고 근데 폰은 있었고 그래가 누구 전문가가 말로 한다고 저한테 가르치는 좋지만은 편견과 선입견 두 마리 개 때문에 안 쓰고 있던 거를 처음 열어서 딱 해보니까 정말 세상이 뒤집어지는 경험을 그때는 80% 수준에서 입력이 됐는데 집에 와서 오탈자만 첨삭하면 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현충일 날 그날 오후부터 강민구는 인생에 있어서 문서 생활에서 그야말로 세컨 라이프가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모든 것을 카톡도 말로 보내고 문자도 말로 보내고 그러니까 이 말로 뭐를 한다는 거는 그 자판에 보면 마이크가 있는데 마이크만 누르면 나옵니다. 마이크가 안 보이는 거는 설정해서 언어 및 입력에서 음성 입력을 오프로 시켜놨기 때문에 마이크가 안 보이는 거고 그래서 마이크가 보이면 그거만 누르면 카카오톡, 문자 뭐든지 간에 어디서라도 마이크만 누르면 자판이 보이면 말로 그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신세계에 살고 있는데 몰라서 못 쓰고 있거든요. 몰라서 카톡 여러분들이 손자 손녀가 카톡을 보내면 대응하기가 무지 시간이 걸리는데 카톡에 그냥 자판 불러놓고 마이크만 누르면 그냥 말이 그러고 손자 사이에 오탈자가 나도 뭐 큰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다 그냥 바로 말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 이제 음성인식 실습에 대해서 그래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 거 보겠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외국에 여행 갈 때 구글 맵에서 거리 단위를 자동으로 하지 말고 그 킬로미터로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미국에 가면 자꾸 마일로 그거를 좌회전 우회전을 구글 맵이 가르쳐 주는데 이거는 제가 세계 유서를 아침마다 이 많은 나라 세계 유서를 제가 손바닥에서 이렇게 그 한글로 보는 방법인데 요거는 약간 기술적인 게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가셔서 강민구 칸 띄우고 세계 유서라고 치면 어떻게 이거를 핸드폰에 세팅하는가 방법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직접 못하더라도 그걸 화면을 보여주고 주변에 있는 젊은 사람 보고 이 강판사 설명대로 내 폰을 세팅을 해주시게 하면은 이렇게 외신 뉴스가 한글로 나오고 뜻이 100% 손바닥에서 통합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뉴스를 작년에 안식년을 6개월 받았는 김에 우리나라 외신이 너무 빈약해서 지금까지 제가 27권 400쪽짜리 식으로 해갖고 11,000페이지까지 구글로 기계 번역해서 제 SNS에다가 순차적으로 다 올려놨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세계 20개국의 코로나 뉴스를 음선을 해서 골라갖고 11,000페이지를 해놨는데 작년에도 이미 8월달에 예방 백신 성금 줘야 된다고 외치고 누구 회장이 앞에서 떠드는 게 저게 아무래도 수상하다고 외치고 우리가 빨리 성금을 놓고 사야 된다고 외치고 그래 했는데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질 않았고 지금 현재 확진자라고 떠드는 용어 자체가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confirmed positive라는 영어를 누가 앞에 형용사에다 필히 꽂혀갖고
컨펌드에 필이 꽂혀서 확진자라고 해놨는데 확진자라 그러면 중환자라는 느낌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은 감염자라고 쓰고 있고 감염자, 대만은 양성자라고 씁니다. 작년 초반기부터 확진자 용어를 없애라고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그 말을 제 말을 고지 듣지를 안 했던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코로나 뉴스를 어떻게 컨베이어 벨트처럼 일관체제로 만든가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건데 너무 기술적이라서 생략하고요. 또 넘어갑니다. 이건 이제 외국 갈서 할 때 팝하고 번역 프로그램을 지금 설명하는 건데 아예 여기에서 바로 이 폰에서 제가 팝하고를 불러서 해보겠습니다. 자, 팝하고 동양권은 네이버에 팝하고가 좋습니다. 자, 한국어를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내일 스타벅스 커피점에 가서 내일 샌프란시스코 스타벅스 커피점에서 커피 2잔을 같이 나눌 수 있나요? Can we share 2 cups of coffee at Starbucks in San Francisco tomorrow? 영어는 이렇게 해서 순간적으로 중국어로 바꾸면 明天可以在旧金山星巴克咖啡店一起分享2杯咖啡吗？ 일본어로 바꾸면 明日、サンフランシスコのスターバックスコーヒー店でコーヒー2杯を一緒に飲めますか？ 그러니까 일상생활 용어는 100%입니다. 그럼 사진을 찍으면 외국의 옷이나 약 가게 가서 사진을 찍으면 순간적으로 한국말로 다 바꿔주고 그렇게 그 가이드가 필요 없는 세상입니다. 16년도에 그 제가 중국에 출장을 가서 중국 인민 최고 법원장하고 이 네이버 팝하고랑 20분간 통역을 물리고 20분간 한담을 했는데 퍼펙트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 중국말 할 때 이렇게 놓고 한국어로 하고 제가 한국말 할 때 중국어로 하고 동시 통역이 이렇게 충분히 되더라는 겁니다. 물론 구글도 완벽하죠. 구글은 그 범위가 세계 120개국을 지원하고 네이버는 지원하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팝하고 구글 번역 외국 가실 때 많이 쓰시면 그 누구한테 길 물어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넘어가고 이건 뭔가 하면 카카오톡에서 외국인하고 영어를 영어나 외국어로 할 수 있는 건데 엘솔루라는 거를 친구 추가로 넣어놓으면 됩니다. 엘솔루. 그러면 세계 10개국을 카카오톡에서 한국말로 하면 친구 찾기에서 엘솔루를 해서 넣어놓으면은 그게 바로 그 할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회사 이름인데 종전에는 시스터란이었는데 지금은 엘솔루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 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고 자, 이거는 지금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건 일단 이제 꺼도 되겠습니다. 이제 그걸로 가겠습니다. 책을 오늘 2권을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소개를 합니다. 이거는 박남호 검사의 음악편지, 서울대 17회, 법대 17회 송종희 처장님이 15년 전에 미국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 그 손녀딸을 대상으로 2달간 편지를 보낸 거를 15년간 컴퓨터 속에 잠자고 있는 거를 제가 읽어보고 눈물샘이 터져서
딱 4일 만에 이 책에 보면은 좀 이따 전자책으로 보면서 설명을 할 건데 URL하고 QR코드를 제가 뽑고 편집을 해서 17일 만에 종이책을 만들었던 겁니다. 어떤 책인가 하면 기가 막힌 책입니다. 손녀나 며느리들한테 이 책을 선물하면 우리 할아버지 최고라 그럴 건데 한번 보시죠. 자, 이 책입니다. 내가 전자책을 띄웁니다. 전자책도 오늘 이 동창회에 다 놔두고 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파일로 다운받아봐야 됩니다. 이 책인데 여기서 뭐 한 저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러면 페이지로 바로 이동이 됩니다. 목차를 누르면 여기 보면 이렇게 URL하고 QR이 나오죠. URL 요거를 전자책에서 딱 누르면 유튜브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유튜브가 나오고, 자 저렇게 QR 나오면 폰에서 자, 이 종이책을 여러분들이 종이책을 구하면 폰에서 딴 프로그램 필요 없고 딴 프로그램이 필요 없고 카메라를 갖다 대고 딱 맞추면은 그걸로 바로 그걸로 갑니다. 이렇게 그 음악이 나옵니다. 책은 종인데 분명히 여러분은 이 종이책인데 이거를 카메라로 딱 스치기만 하면 책하고 음악이 동시 패션으로 나오고, 전 세계에서 QR이 들어간 책은 있지만 URL하고 같이 있는 거는 제가 최초로 생각한 아이디어라서 비즈니스 메소드 BM 특허를 내라 그러는데 제가 특허는 안 내고 영역본을 만들어서 지금 영역본 작업 중인데 그거를 아마존 그 킨들에 올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언어의 제약 때문에 애국책을 빨리 못 봤잖아요. 자, 내가 기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적, 어떤 기적이냐? 책 500페이지가 1분 이내에 영어나 한국어나 일본어로. 자, 무슨 말이냐? 구글 크롬이 깔려 있습니까?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써야 됩니다. 한번 보시죠. 구글 크롬입니다. 요 화면 보이죠? 요거. 요게 PC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예. 자, 구글 크롬에서 한글로 구글 번역이라고 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구글 번역 사이트로 갑니다. 구글 번역 사이트로 가면 문서라고 옆에 보입니까 여러분? 문서라고 보이죠? 그전에는 한 페이지씩만 번역이 됐고 15페이지가 넘으면 안 됐습니다. 최근에 이 단추가 생겼습니다. 정말 이거는 죽이는 기능입니다. 한번 잘 보시죠. 문서, 컴퓨터에서 찾기. 그럼 아까 음악 편지를 제가 찾아볼게요. 자, 여기서 음악 편지. 자, 이걸 찾습니다. 찾고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라고 오다를 내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재보시죠. 시작! 먼저
PDF를 한글로 추출합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거는 옛날 같은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돈을 줘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게 있다는 것도 아마 태어나서 오늘 처음 볼 겁니다. 벌써 이게 한국말로 PDF가 다 이제 추출된 겁니다. 이게. 그죠? 이게 영어로 바뀝니다. 시간을 한번 재보세요. 이미 400페이지가 이렇게 영어 초벌이 다 된 겁니다. 이거는 보통 딴 데 가면 큰 박수가 나옵니다. 이런 거 보여주면. 이게 여러분 꿈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꿈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는 꿈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몰라서 못 쓰고 있습니다. 400페이지가 1분도 안 돼서 끝까지 번역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컴퓨터 500만 대가 뒤에서 지금 일한 결과입니다. 클라우드에서.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거를 몰라서 안 쓰고 인생을 낭비해야 됩니까? 이 디지털 디바이드 문명을 깨부수기 위해서 제가 감히 디지털 상록수라고 외치고 있고 2년 뒤에 정년을 하면 제가 디지털 상록수 학교를 창설해서 교장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아까는 모바일에서 음성 입력을 보여드렸는데 한번 보시죠. 뭘 보여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구글 드라이버 하는 게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버. 구글 드라이버를 크롬에서 누르면 문서를 만들 수 있는데 잘 보시죠. 구글 드라이버에 가서 자기 그 구글 계정이 있어야 됩니다. 제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딴 데에서 쓰니까 딴 데에서 쓰니까 이제 제가 쓰는 게 맞느냐고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에서 내가 맞다고 지금 확인을 해줬습니다. 자, 여기서 구글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제 파일이 있는데 여기서 새로 만들기에 가서 구글 문서로 갑니다. 이것도 유튜브에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여기 가서 도구에 가면 음성 입력이 나옵니다. 이걸 누르면 마이크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마이크를 허용하고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마이크로 입력을 합니다. 콘덴서 마이크가 있어서 에보 마이크가 없어도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구글 노트에서 100장, 1000장까지도 입력이 되기 때문에 석사학위, 박사학위, 논문, 칼럼, 책, 자서전, 문집 그 어떤 거라도 여기서 타이핑이 되기 때문에 핸드폰에서 입력해서 옮길 필요 없이 바로 여기서 모든 작업이 다 됩니다. 어떻습니까? 좋으면 박수 치십시오. 이런 꿈같은 세상이 우리 앞에 있는데 어느 누구도 여러분한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부도 안 가르쳐주고 컴퓨터 전문가도 안 가르쳐주고 자식 새끼도 안 가르쳐주고 오직 강민구만 여러분 앞에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나이 든 것도 분한데 왜 이런 거를 몰라야 됩니까? 왜 여러분을 디지털 사각지대에다가 몰아넣어야 됩니까? 정부에서 잘못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사회에서 잘못하는 거고 나이 든 것도 서러운데 내가 문집도 남기고 싶고
자서전도 남기고 싶은데 손가락이 아파서 그럼 남을 시키면 돈이 들잖아요. 지금 이렇게 멀리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 다 타이핑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좋은 마이크를 꼽으면 더 확실하게 타이핑이 되죠.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사는데 여러분 안 분합니까? 정말 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우리 선배 노장 세대들이 이거를 못 쓰고 있는 게 가슴이 찢어질 듯이 분합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이 분합니다. 또 하나 책. 이거는 형편 되시는 선배님들은 지원을 해주십사 부탁드리는데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해서 윤성근 법원장이 지금은 고등부장이지만 매일경제 한국경제에 3년간 칼럼을 썼는데 담담히 재발해갖고 지금 곧 하늘로 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11월 14일 2시에 큰 아들 개원을 하는데 뼈만 남아서 휠체어에 타고 앉아서 있길래 제가 작년에 약속했던 책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48시간 만에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는 저는 상관없습니다. 48시간 만에 제가 이 책을 전자책을 만들고 단 이틀 만에 5일 만에 종이책을 출력해서 어제 저한테 책이 왔고 킥 서비스로 병실에 갔습니다. 제가 어제 그것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동영상.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라고 어제 영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시간도 벌써 많이 흘러가서 초특급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거는 전부 다 지금 있고, 특히 이 음악 편지 뒤에 보면 선배가 저보고 하라 그래서 이렇게 QR코드가 쫙 한 음악 편지 뒤편에 가면은
그 디지털 활용 요령에 관한 제 유튜브 QR 코드가 30개가 부록으로 다 있습니다. 송 선배가 이걸 하게 한 이유는 판사가 이거를 도와줬다 그러면 아무도 안 믿기 때문에 네 능력이 독자들한테 입증하기 위해서 네가 디지털 도깨비를 부리는 그 힘을 별책 부록으로 실어라 그래갖고 여기다 카메라만 갖다 대면 오늘 강의한 거 5분짜리 사용 팁들이 팁별로 쫙 나옵니다. 이 음악 편지 뒤에 다 있습니다. 아까 자 독서, 글짓기, 명상, 고수에게 배우기. 자 이게 그 글 쓰는 거의 핵심이죠. 글을 잘 적는 거의 핵심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 이야기한 말로 적었는 거의 증거 자료입니다. 창원 이야기, 부산 법원 통신, 서초 통신 이렇게 이 많은 것 7,800쪽을 어느 누구 도움도 없이 강민구 판사가 음성인식 엔진을 통해서 이수진 장군의 난중일기하고 될 수는 없지만 강민구 법원장의 난중일기입니다. 미친 듯이 적어서 우리 판사 직원들한테 공유하고 좀이라도 정보를 나누고 그래서 저를 모르는 직원이나 판사는 저를 오해할 수 있지만 저하고 한 법원에서 근무한 모든 법관 직원은 저에 대해서 저의 진정성을 압니다. 제가 밑에 사람 덩굴 안 빼고 오로지 제가 덩굴 빼는 거는 스마트폰과 PC를 덩굴을 뺀다는 것이지 밖에서 오해하듯이 참모진을 덩굴 뺀 역사가 저는 없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의 덩굴을 다 빼먹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게 그 데이터입니다, 여러분들. 7,800쪽 이 데이터. 네. 이거는 통신을 작성하는 방법인데 이 PDF를 이 총무님한테 맡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파일로 받아서 보시고 이런 수많은 책들을 특히 대중과학 책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이런 책들을 수백 권을 읽고 법원 도서관장 나올 때 법원 도서관에 몽땅 다 그냥 기정하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래 아까 이야기 이거는 제 책이고 오늘 한 번씩 배부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한 17회 송종희 선배님 이게 이제 유인물로 아까 그 전화번호에서 팔고 있고 이거는 판매가 안 되는 비매품이라서 책이 없고 글자치는 요거는 웅진 계열사에서 나왔는데 절판이 됐는데 중고 서점 온라인에 가면은 인터넷에서 구할 수는 있고 요거는 논산에 주문하면은 지금 구입을 할 수가 있고 이 선배 책을 여러분들한테 감히 추천해드리고 이게 이제 윤성근 원장 불꽃인데 요거를 카메라로 찍으면 주문하는 그 양식이 나오고 요걸 찍으면 전자책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책이 어제 인쇄가 됐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생각 근육 참고 도서로 여러분들한테 이와 같이 보여드리는 겁니다. 삶의 정도,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 뭐 이런 책들이 인문학적 책 중에는 무지 좋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꾼들을 위해서는 총균세 하는 거하고 유발 하나리 책 한 권이 더 있죠. 21세기에 21가지 재현, 그거는 칸이 없어서 빠졌습니다. 이런 책들을 추천해드리고 나머지는 쭉 생략하고 전부 생략하겠습니다. 전부 생략하고 전부 생략합니다. 아이들, 자녀, 손자들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이 많은데 저는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손잡고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일주당 4 내지 6시간씩 책의 바다에 빠지게 하는 것. 이거 이상 좋은 거는 저는 없다고 저는 딸 둘 아들 하나를 10년간 일주일에 6, 7시간씩 교보나 반대 루리스 가서 하루 종일 그 속에 익사를 시켰습니다. 그게 아이들의 지금 현재 모습으로 키운 원동력입니다. 어떤 학원보다도 최고 좋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들 손잡고 책방에 가는 것만큼 백만불 그 교습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 넘어가고 이제 오늘 결론으로서 디지털 혁신 시대의 생존 비책이라고 해놨는데 평생 공부하는 습관과 자세가 필요하고 구석을 깨트리려면 9배의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 스마트폰 사용, IT 감수성을 높여야 된다. 아날로그 내공은 책을 읽어야 된다. 창의정신, 감성을 개발하고 생계형 지식인이 될 거냐, 꼰대형 지식인이 될 거냐, 융합 통섭형 지식인이 될 거냐. 우리는 융합 통섭형 지식인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야 된다. 최종 병기는 결국 생각 근육이다. 그렇게 해서 그런 거고, 이거는 후배들이 저보고 강 선배는 어떻게 해서 모든 일을 잘하느냐, 판결, 컴퓨터, 사진, 글쓰기 왜 못하는 게 없냐. 제가 요리도 잘해갖고 제 별명이 강준마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친구들이 묻길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중과 열정 없이 이룰 수 있는 일 세상에 없다. 공짜는 없고 뿌린 되도록 그런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 따라 변한다. 한결같음이 몸에 배어야 된다. 남이 하기 싫은 일도 도맡아서 해야 된다. 반짝하는 술수는 통하지 않는다. 모든 일은 우의 축적에 책 읽기가 있어야 된다. 인생에 내일이나 다음은 없다. 초치기는 가장 나쁜 버릇이다. 리더라면 최소한 솔선수범, 성공구사, 감성소통 세 가지 자질을 구비해야 된다. 없다면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 타고난 머리보다 습관이 중요하고 하늘의 운과 인복도 겸비해야 된다. 그 다음 건강을 잃으면 우주가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을 근육을 튼튼히 하자. 주변에 적설을 하고 살자. 호기심과 탐구심, 열정의 덕분을 평생 간직한다. 이게 어떤 일이든지 잘하는 강민구식 마술 절대 반지의 핵심 요체들입니다. 자, 넘어가고 다 넘어갑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교재로 읽어보시고 다 이제 생략하고 결국은 아까 책 이야기를 하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이 딴 이야기를 했는데 적자 생존이 다인의 적자 생존은 아니라 기록하는 자 생존하고 적선하는 자 생존하고 호주머니 털어서 커피 하나 밥 한 그릇 사는 게 생존한다. 그런 뜻의 적자 생존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송종희 선배가 이번에 윤석열 원장을 전혀 모름에도 강민구 도깨비 왕초가 그 선배가 저보고 도깨비 왕초라 그러는데 왕초가 너무 고생한다 그래갖고 5천 책 인쇄비를 원샷으로 그냥 인쇄비가 2천만 원 들었는데 한자한테 더 많이 지원하라고 그냥 바로 출판사에 바로 지원해 줘갖고 이 책은 제작비가 0입니다. 그래서 1차분 1,000만 원, 2차분 1,000만 원을 이미 윤석열 원장 통장으로 입금했고 계속 지금 순차적으로 입금합니다. 송종희 선배는 밤나무 검사고 변호사 로펌 회장도 아니고 딸기잼 가공회사 오너입니다. 힘들게 번 돈을 그와 같이 원샷으로 고생하는 후배, 그 후배를 또 눈물을 닦아주는 도깨비 왕초의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돈을 그렇게 가치 있게 쓰십니다. 진정한 부자죠. 그래서 다 넘어가고 저는 성공을 대통령이나 재벌이나 부자가 아니고 결국은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옆에 있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고 한때 자신이 이곳에 살았음으로 인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에버슨의 말대로 성공의 핵심 요체는 바로 이것이라 그러는데 돈의 성공이 있고 계급의 성공이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의 대부분인데 땅속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다 후회를 하거나 잘못 사는 삶이라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땅속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염라대왕이 우리가 살고 하늘에 가면
부자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그 사람이 자식한테 물려준 걸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쓴 신용카드 평생 결제 총액을 보고 진짜 부자인가 아닌가를 평가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써야 됩니다. 그래서 다 이제 넘어가고 마지막 결론. 항상 우주의 본질을 직관으로 관찰하면서 정보와의 파도 타기에 노력하고 시간과 돈, 정보에서 나누고 그렇게 해서 호기심, 탐구심, 열정 그리고 이타심을 가지고 세상을 타오르는 불꽃처럼 이렇게 타오르는 불꽃처럼 찬란하게 주변에 빛을 밝히면 그것이 진정한 우리 SNU 서울대인 우리 사회에서 받은 엘리트로서의 우리 서울대 동창 동문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감히 우리 선배님께 오늘 이 시간에도 목놓아 외치고 오늘 이 책 두 권은 동문을 대표해서 제가 회장님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버지는 카카오톡으로 저한테 여러분의 정보를 주시면 제가 카톡 친구로 남길 거고 오늘 우리 선배님들 앞에서 못난 후배가 너무 겁없이 재롱을 떨었으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래도 저는 가슴으로는 울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 윤성급 법원장의 아픈 이야기를 우리 동문들한테 이와 같이 어제 그게 마무리가 돼서 오늘 책도 회장님한테 전달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전달했기 때문에 톱니바퀴에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이게 잘 돌아가는 인연법이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저를 초청해 주신 이범 회장님과 사무총장님 그리고 실무자 김장영 차장님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장시간 새벽 시간을 할애해 주신 선배님들 부디 저도 한국 나이로 지금 64살입니다. 저도 나이가 있는데 이렇게 젊게 사니까 저를 표준 모델로 생각하시고 그냥 화끈하고 불을 태우고 젊게 그렇게 살기를 제가 당부드리고 2년 뒤에 디지털 상록수 교실을 열면 많이 놀러 오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